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하고 대면 수업을 원했지만 불가피한 이제 상황이 여러분과 저희 앞에 놓여 있어서 시험 문제하고 과제물에 대해서 교수님의 생각을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고 이번 학기를 마무리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지금부터 제가 천천히 에, 내용을 설명할 때 여러분이 잘 들으시고 반복 질문이 없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요. 물론 이 내용은 제가 카페에다가 글 자체를 올려놨어요. 그러니까 제가 천천히 설명을 할 테니까 충분히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이 과제물 작성과 중간고사, 기말고사에 대해서는 좀 질문이 없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하고 좀 생각해. 여러분들 사정도 생각해야 되니까 여러분 편에서 한번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강의 계획서에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객관식 문제와 주관식 문제를 공동 출제하게 돼 있어요. 근데 상황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현재로 봐서는 남은 기간 동안에 대면 수업하기는 어렵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비대면 수업을 하게 된 것을 결정하게 된 그 이유가 뭐냐? 그건 교수가 결정한 것이 아니고 정부, 교육부, 학교 당국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라고 하는 사태를 직면하면서 또다시 잠잠해져야 되는 것을 예측을 하고 대면 수업을 25일서부터 하려고 했으나
이 문제가 어렵게 된 거예요. 그건 이제 여러 말 하신 대로 이태원에 있는 젊은 사람들이 클럽에 가서 어떤 이제 시간을 보낸 이후에 가정으로 또는 직장으로 돌아왔는데, 이것이 이제 2차, 3차, 4차까지 감염되는 사태가 일어나서 지금 상황으로선 대면 수업하는 것이 어렵겠다, 이렇게 판단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중간고사 및 기말고사를 한번 예상 문제를 내보았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비대면 수업인 걸 전제로 하고 1차, 2차 과제물을 먼저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추후도 설명을 할게요. 그 과제를 작성하셔서 이메일로 저한테 보내시면 돼요. 그리고 시험을 만약에 대면 수업이 된다 그러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1차, 2차 자료를 가지고 오픈노트 방식으로 답안지를 작성하는 것으로 그렇게 현재 계획을 세웠습니다. 만약에 대면 수업이 끝까지 안 되고 비대면 수업으로 간다 그랬을 경우는 제가 카페에 시험지 파일을 올려놨습니다. 그 시험지 파일에다가 이제 순서에 따라서 설명하는 대로 답안지를 작성하셔서 메일로 보내는 방식을 선택하겠습니다. 그래서 시험지 파일 및 과제목 작성 파일을 카페에 업로드해 놓겠습니다. 그러면 과제와 시험을 한번에 해결하는 방식이 뭘까? 이 방법을 제가 선택을 했어요. 시험 따로 보고 과제물 따로 하고 여러 힘드신다는 것을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목을 쓸 때도 오타네요. 중간 또는 기말고사다 이렇게 분명히 쓰셔야 되고, 그 다음에 과제물 1, 과제물 2 이런 식으로 이메일을 보낼 때 제목란에다 이렇게 써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충분히 여러분이 좀 이해하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자, 그 다음 여기까지 됐겠죠? 과제물 작성을 할 때는 어떻게 되는가? 여러분 주 교재, 여러분이 자꾸 묻는 분이 계신데, 여러분 주 교재인 SF 사회복지실천론 생각의 마을에서 기획한 책이에요. 이 책을 보시고 1장에서부터 7장까지 요약해서 정리를 해서 파일을 만들어서 업로드 이메일로 보내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거예요. 2차 과제물은 여기 강의 계획서에 있는 대로 사회복지실천 사례 분석인데, 이 강의를 8장서부터 9장까지 나와 있어요. 그래서 교재를 보시면서 일단 내용은 숙지하시고 과제물 작성법에 맞추셔서 이제 사례 분석한 자료를 업로드 하시면 되는데, 지금부터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현장에서 사회복지 실천한 경험이 없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여러분의 선배님들이 사회복지 현장 실천을 하고 사례집을 많이 남겨놨습니다. 예를 든다고 하면 노인복지 사회 노인복지 실천 사례집이라는 책도 있고요. 청소년 복지 사회 그 실천 사례집 이런 책들이 있어요. 그런 책을 이제 도서관에 가서 좀 보시면 되는데, 현실적으로 도서관에 오기가 또 불편하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올 수 없고 집에 이런 책이 없는 경우는 인터넷에 보면 사회복지 실천 사례 관리 이런 식으로 해서 자료가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 자료를 여러분들이 인터넷으로 퍼와서 과제물 작성법에다 넣고 편집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남의 글을 가져왔으니까 반드시 출처를 밝히셔야 돼요. 남의 글을 가지고도 마치 내가 쓴 것처럼 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배울 때에 확실하게 배워두셔야 돼요. 남의 글을 내 글 같이 쓰면 그것도 지적 재산을 여러분 이제 탐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여러분이 한번 참고하시면서 해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렇게 써놨거든요. 다양한 자료를 활용하시라는 거예요. 인터넷에서 보시던 책을 보시던 선배님들의 경험 노트를 보시던 다양한 그런 이제 자료를 취합을 하셔서 내가 그 중에서도 나는 노인 분야에 쓸 거야, 장애인 분야에 쓸 거야, 청소년 분야에 쓸 거야, 나는 가족상담 치료부를 쓸 거야. 이렇게 본인이 정하시고 제목란에는 노인복지 노인복지 실천 사례 분석 이렇게 하시고 그 밑에는 구체적으로 제목을 적어서 제출을 하시면 돼요. 물론 과제물 작성 파일을 제가 현재 업로드 해놨어요. 그러니까 그걸 다운로드 받아 보시면서 여러 편집해서 이제 써내려 가시면 된다 하는 그런 얘기예요. 제일 먼저 여러분이 할 일이 아직도 이제 15주까지 강의를 해야 되는데 시간이 있잖아요. 지금부터 하시라는 거예요. 또 급하셔가지고 언제까지 내야 돼요? 이렇게 묻는 분 계신데 기말고사 전까지 제출을 하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충분히 숙지되셨으리라 그래요. 1차 과제물은 1장에서부터 7장까지를 책을 보시고 가장 중요한 기본 개념이 뭐고 그 중에서 내가 꼭 기억해야 될 내용을 조금 내용적으로 정리를 하시고 자기 생각을 적으시면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 1장 한 페이지, 2장 한 페이지, 3장 한 페이지, 한 페이지씩 이렇게 기록을 해 놓으시면 된다. 그래서 제출해 달라는 거예요. 자, 이해되셨겠죠? 다음 과제물을 이제 작성 요령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는데 주교재를 참고를 하셔서 과제물을 작성하셔서 이 메일로 보내달라 그런 얘기고요. 작성한 과제물을 요약 정리를 한 후에 교수님에게 메일로 보낸 뒤에 본인도 가지고 계시라는 거예요. 본인도 꼭 가지고 계시다가 여러분 이제 업로드된 파일에 보면 중간고사, 기말고사 시험 답안지 파일을 올려놨어요. 그러면 그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순서대로 작성을 하는 거예요. 실제 시험 보는 것처럼 옮겨 적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과제물은 양과 질을 보지만 시험은 여러분이 예를 들어 중간고사 그러면 1장에서 7장까지 어떻게 요약을 했는가 하는 걸 보는 거예요. 그런 방식으로 하겠다. 그리고 과제물 작성 시 몇 가지 조건이 있어요. 첫째, 표지를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표지를 만들지 바로 여러분이 제가 제시한 표지에다가 제목 이렇게 쓰시고 기본적인 여러분의 인포메이션 개인 정보를 입력을 하시면 되고요. 글씨체는 신명조로 글씨 크기는 15, 11포인트, 줄 간격은 160으로 맞춰서 작성을 해달라. 만약 이 조건이 맞지 않으면 교수님은 감점을 하겠다 그런 얘기예요. 이렇게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글씨체가 다르다든지 내용물을 채워 글씨 크기를 막 16포인트, 20포인트 이렇게 한다든지 이러면 안 된다. 또 줄 간격을 160이라고 그랬는데 막 200, 250회 이렇게 해가지고 한 장에 몇 자 안 들어가게 글을 쓰셔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자,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 볼게요. 1차 이제 과제물 작성 요령인데 1장부터 7장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책의 제목이 다 있으니까 1장 제목을 쓰시고 기본적인 개념이 뭔지 그리고 핵심적인 내용을 요약을 하시고 본인 생각을 쓰시면 돼요. 나는 이 챕터에서 핵심적인 이런 부분을 요약을 하고 보니까 이런 것을 알게 되었다 하는 것과 이런 내용이 왜 우리가 사회복지원에서 내가 알고 있어야 되는지 그 부분을 여러분의 생각을 가지고 쓰시면 된다.
그래서 1장부터 7장까지 그래서 한 페이지씩 한 페이지씩 뭐 한 페이지 넘는 거는 제가 요구하지 않아요. 한 페이지 내에서 기본적인 개념, 핵심적 부분 요약, 본인의 생각 이런 식으로 해서 7페이지를 만들어서 파일 하나로 만들어서 업로드 하시면 된다. 그게 1차 과제물 완성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아래 한글 같은 MS 워드를 잘 작성하시고 글을 이제 퍼오는 능력이 있고 그러면 아마 빠른 속도로 작성이 가능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교수님이 채점할 때에 이 챕터에서 본인이 앞으로 사회복지사가 이 내용을 어떻게 하겠다는 이 부분을 중심적으로 보겠다. 그런 내용이에요. 자, 이해가 되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2차 과제물인데요. 일단 2차 과제물은 과제물 작성법에 따라서 하셔야 된다. 단 여러분이 실제적인 경험이 없기 때문에 간접 경험을 여러분이 하신다 이렇게 생각하고 다양한 자료를 활용하시라는 거야. 여러분이 그래서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올라와 있는 자료 또 책에 있는 자료 이런 걸 보시고 여러분이 이제 편집을 하셔도 된다. 그런데 여러분이 쓴 그 남의 글을 가져오는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은 과제물 작성법에 맞추어 쓰셔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페이지는 A4 용지로 5페이지 이상이고요. 한 페이지는 서론 부분을 쓰고 세 페이지는 본론 부분을 쓰고 마지막 한 페이지는 결론 부분을 쓰시면 된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아마 대면 수업이 됐으면 이 부분을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을 텐데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주어지지 않아서 여러분들에게 아쉬움이 좀 남아요. 교수님은 여러분들에게 그래도 대학에 들어왔으니까 과제물 하나라도 제대로 작성할 수 있는 정도는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수님의 의도를 파악하고 여러분이 한번 노력을 해달라 그런 말씀을 드릴게요. 그 다음 과제물을 작성할 때에 여러분 폼을 올려드렸지만 제목 쓰시고 목차를 만드시고 목차를 만들 때는 여러분 예를 든다고 하면 5페이지라고 하면 서론 부분은 1페이지 본론 부분은 2페이지 결론 부분은 5페이지 이런 식으로 페이지 넣는 방법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글을 여러분들이 다른 데서 가져왔기 때문에 가져온 출처를 밝히셔야 된다. 그럼 여러분들이 어떤 특정한 주제에 대해서 참고 자료가 너무 많아서 이걸 믹서를 했다. 그랬을 경우에는 그 참고 자료를 다 쓰셔야 되는데 교수님은 한 편만 보고 틀에 맞춰 베끼는 것보다는 그래도 몇 편을 보고 편집을 하셔서 자기 생각까지 집어넣으면 그 과제물은 A 학점을 주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럼 과제물이 2개니까 2개 다 만점씩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죠. 그래서 1차 과제물 10점, 2차 과제물 10점 이렇게 해서 여러분에게 점수를 부여하겠다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 이제 작성 시에 여러분이 참고하실 내용이 있는데 무조건 쓰면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로마자로 1번 서론 그리고 스페이스를 한 칸 띄고 아라비아서 1번, 2번 이렇게 본론에 가서도 로마자 2번째 쓰고 본론 쓰고 1번 쓰고 한 칸 띄고 1번 2칸 띄고 반가로 또 3칸 띄고 온가로 4칸 띄고 원 표시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 제가 온가로 표시를 안 했어요. 이 부분도 지금 과제물 작성 폼에 보면 제가 잘 만들어서 업로드해 놨어요. 그걸 따라서 하시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미리 여러분들이 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건 아니지만 교수님이 먼저 이 폼을 만들어 올려놨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내용만 채우시면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나서 결론 부분에도 1번에서 서론 본론을 요약을 하고 이번에는 자기 생각을 쓰셔야 되는데 이 자기 생각이 없으면 과제물은 좋은 점수, 좋은 글이라 볼 수 없기 때문에 감점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자기 생각을 써달라 하는 부탁을 드릴게요. 그 다음 이제 중간고사와 기말고사에 대한 이제 내용이에요. 일단 비대면 수업이 끝까지 간다고 전제를 하고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대면 수업이 된다고 하면 실제 대면 수업이 될 것이라고 예상을 해서 제가 강에다가 객관식 문제를 찍었거든요. 찍어서 여러분에게 미리 알려주고 그 문제를 출제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지금 상황적으로 학교 당국에서 아마 이 학기가 끝날 때까지 비대면 수업으로 갈 확률이 너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혼란을 주지 않기 위해서 비대면 수업이라는 걸 전제로 하고 여러분들이 1차 및 2차 그 과제 작성한 것을 물론 파일로는 교수님 보냈지만 본인이 가지고 계시다가 시험지다가 그 내용을 보시고 여러분 이제 답안지 작성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셔서 그 내용을 순서대로 적어서 좀 요약해야 되겠죠. 요약해서 올리시면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1차 과제물이 7페이지나 되는데 그 7페이지를 다 쓰라는 말이 아니야. 1장, 2장, 3장, 4장, 5장, 6장, 7장을 가장 짧은 문장으로 요약을 했어서 그러면 여러분이 과제물 작성할 때 자기 생각을 쓴 부분 있잖아요. 요약한 부분도 있고 이걸 더 압축을 해서 여러분이 짤막하게 써서 이렇게 제출하시면 된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 시험지 파일 및 과제물 작성 파일을 제가 카페에다가 업로드를 해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것이 하나의 파일로 옮겨놨기 때문에 복사를 해가셔서 A4 용지에다가 다시 옮겨서 작성을 하시면 되겠다 그러는 거예요. 만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과제도 해결하고 시험도 한번 해결하는 방식을 선택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쉬운 반면에 여러분들이 머리를 좀 쓰셔야 되는 거예요. 교수님 마음에 들게 여러분이 한번 노력하셔서 작성을 해달라 그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해서 제가 빈 지금 화면 올려놨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백지에다가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서 과제물도 작성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시험지도 작성을 해서 업로드를 하신다. 질문하는 분이 계셔요. 과제물 작성은 언제까지 하면 되나요? 기말고사 전까지 하면 되는데 여러분이 굳이 미룰 필요가 없이 이미 작성하셨으면 메일로 보내달라 그 얘기예요. 물론 중간고사도 더 빨리 보내면 좋겠죠. 그래 기말고 2차 과제물과 2차 시험지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말고사 시간에 업로드를 하시면 이번 학기는 모두 종료가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높아심에서 말씀드리는데 이 교재가 정말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한 장 한 장 공부하실 때마다 기출문제, 예상 문제를 풀어보시는 것이 도움이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건 어쩔 수 없는 뭐 우리나라만 그런 것이 아니고 세계 모든 나라가 이번 코로나19 바이러스로 해서 수많은 사람이 죽기도 하고 또 지금도 병원에서 생사를 넘나드는 그런 분도 있어요. 제가 잘 아시는 후배인데 목사님이셔요. 이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신 거예요. 근데 엄마 아빠는 다 나서 돌아왔는데 아들이 젊은 대학생이거든요. 근데 이게 1차 감염이 돼서 지금 병원에 낫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병원에 있는데
의사들도 힘들어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돌볼 수가 없어서 1차 퇴원했던 아빠가 지금 같이 병원에 들어가서 아들하고 같이 있는 그런 상황이 지금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탁드리는 것은 답답하시겠죠. 힘들고 어려운 것도 저도 알아요. 교수님도 집에 있고 연구실에 있고 그 다음은 어디 교회 가고 이 세 군데만 왔다 갔다 하지 다른 건 일체 가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건강을 지켜줘야지만 다른 사람의 건강에도 도움이 된다. 그리고 우리 학교 재학생들은 절대 특정 장소에 가서 이런 바이러스의 감염에 대해서 부모님을 어려움에 밀어놓고 가족을 힘들게 만들고 주변 친구들에게 감염시키는 그런 일을 하면 안 되겠다 생각하고 좀 답답하죠. 제가 알아요. 저도 활동적인 사람인데 지금 연구실에서 밤 9시까지 녹화를 뜨고 또 이거 업로드가 잘 안 되잖아요. 또 그거를 파일을 들고 집에 가서 또 업로드하고 교수님 이번 학기에 6과목이나 강의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강의하는 과목마다 다 이렇게 떠서 올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충분히 이해하시고 이 동영상을 보시면서 지금부터 앉으셔서 주 교재를 펴놓고 여러분이 한번 이렇게 보시면서 과제물도 작성을 먼저 하시고 그리고 또 다시 시험 답안지 파일을 여러분이 만드셔서 제가 물론 폼을 올려놨어요. 그 폼을 퍼다가 작성하셔서 그렇게 해서 요약해서 제 메일로 보내면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성적을 부여하겠다. 가끔 가다가 제가 수업 시간에 이제 1교시, 2교시, 어떤 주에는 3교시 올리는 때도 있고 어떤 때는 2교시밖에 안 올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제가 질문을 던져요. 그러면 그 질문에 코멘트는 반드시 해야 돼. 그 코멘트는 과제물이 아니에요. 교수님이 여러분들이 지켜보고 있잖아요. 지켜보고 있는데 사실은 제가 전자출석을 했는데 여러분이 강의를 안 듣는 분도 여러 분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유튜브에 들어가 보면 제가 현재 제 강의를 듣는 학생 수와 그 클릭한 횟수가 차이가 많이 나요. 그런 거 하면 또 단톡방이나 카페에 글을 남겨놓지 않은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렇게 질문한 것에 답을 써서 메일로 보내면 그것을 제가 성적에다 반영을 하겠다 그 말이에요. 물론 제가 월요일날 강의를 올렸다 그러면 그 다음 주 일요일 12시까지는 강의를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줌 수업은 여러분이 책상에 앉아 있어야만 되지만 PPT로 영상을 찍은 것은 그 좀 자유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시간을 잘 활용하셔서 그래도 클릭은 해보고 내용을 이해달라.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지금 강의안을 보지 않은 분들은 계속 질문이 올 거예요. 교수님 중간고사 어떻게 봐요? 과제물 어떻게 작성해요? 이러거든요. 답을 안 할 겁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은 강의를 안 들었기 때문에 안 들은 것만큼 성적을 부여하겠다. 그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질문하지 말라. 그런 뜻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지금 제가 강의한 내용이 이렇게 PPT로 만들어진 것뿐만 아니라 실제 여러분 이제 카페에 가면 파일로 만들어 제가 업로드 시켜놨어요. 그 일단 다운로드 받으셔가지고서는 과제물 작성 폼에 맞춰서도 하시고 또 시험지 작성 폼에 맞춰서도 작성을 하셔서 메일로 보내달라 하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걸 또 서로 친구라 그래가지고 똑같게 시험이나 과제물 작성에 올리면 두 분 다 감점을 하겠다. 결코 좋은 점수 안 준다 하는 걸 다시 한번 재강조할게요. 그래 여러분 정성을 다하셔서 제가 이렇게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라는 표현을 해주시면 그 표현에 대해서 교수님은 점수로 보답을 해드리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